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교사 위튜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임용고시 1차 고사에 대한 노하우와 꿀팁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날짜가 2021년 1월 26일이에요. 아마 지금쯤이면 21학년도 임용고시를 모두 마치시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2022학년도 임용고시를 새로 준비하시는 초수생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에 맞춰서 임용고시 1차 고사에 대한 꿀팁과 노하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영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16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올인을 해서 초수로 2017학년도 경기도 지역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19명을 뽑았었고 경쟁률은 10.6대 1로 기억을 하거든요. 꽤 낮지 않았던 경쟁률이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릴 이유는 이 영상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공부 방법이나 공부 스타일은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톡톡 뽑아가지고 다 내 것으로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뾰로롱. 네, 첫 번째 노하우는요, 바로 합격 수기를 내 1년 공부 살림의 나침반으로 삼아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양교사잖아요. 교사, 선생님. 이 선생님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먼저 선 날생, 먼저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분별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꼰대인 것 같고, 만약에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치지 않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임용고시 합격 수기를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뭐 네이버 검색, 다음 카페, 한마음 카페, 뭐 유튜브 뭐 등등 다 섭렵을 했어요. 임용고시 합격 수기들을 읽다 보면은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는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저한테 마음에 드는 이거다 하는 임용고시 합격 수기가 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합격 수기를 하나 골라서 걔를 출력을 해놓고 1년 동안의 공부 계획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 합격 수기를 보는 순간 이 선생님이 쓰신 합격 수기를 내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내 1년 뒤에 임용고시 생활의 끝에도 합격이라는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격 수기를 나침반이나 길잡이로 삼으시고 혹은 선생님처럼 먼저 선 날생, 선생님처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합격 수기를 책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길잡이로 합격 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격 수기 읽는 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1년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쉽게 지쳐요. 이제 1년 동안의 루틴이 잠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이런 루틴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금방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합격 수기가 있으면 확실히 길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많은 합격 수기를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나와 케미가 잘 맞는 나의 공부 스타일과 가장 맞거나 나의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 만한 합격 수기를 꼭 하나 찾으셔서 그 합격 수기를 선생님처럼 혹은 멘토처럼 따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강 2번 듣기입니다. 저는 원래는 직강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은 꽤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아침마다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직강은 포기하고 집에서 이제 인강을 듣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 커리큘럼에 잘 맞춰서 인강을 밀리지 않고 들었다면 이 남는 기한에 저는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사실 아실 거예요. 인강을 밀리지 않고 그거에 다 따라와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인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학원 진도에 맞춰서 똑같이 내가 학원에 다닌다 생각을 하고 인강을 그 진도에 맞춰서 다 들었고, 복습도 주말마다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완강이 다 끝났을 때 이 남은 기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 인강은 이제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까워서 좀 어려웠던 과목만 한 번 더 들어볼까 하고 뭐 식품학이나 영양학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필기를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필기를 했다 한들 이 필기한 책을 보는 게 복습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그 수업 자체를 한 번 더 듣는 게 복습이 잘 될까요? 2번 듣다 보니까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이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미처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도 다시 착착착 이렇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2번째 인강을 들을 때는 저는 1.6배속에서 한 1.8배속까지 늘려서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얼핏 보기에는 들었던 인강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어려웠던 부분만 들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왜냐면 필기로 한 거는 이미 한번 나의 손을 거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기본과 기본 그 사이에 있는 이음새까지도 다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강 2번 듣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2번 들을 때 사실 더 공부하는 재미가 붙고 속도도 좀 더 붙고 이해가 잘 되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두니까 암기할 때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한 번 더 듣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 기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한 과목 정도가 남았는데 기한이 끝났다 그러면 저는 기한을 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2번 듣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지만 저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3번째 노하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쉬는 시간이라 하면 뭐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이 한마음 카페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공부를 한참 하다가 정말 이제 집중이 더 이상 안 되거나 머릿속에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밀어넣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과감히 쉽니다. 책상을 떠나서 쉬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한마음 카페에 들어가서 영양교사 소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양교사가 될 임고생 분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저는 쉬는 시간에 그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해요. 대신 이때는 꼭 공개 답변으로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 댓글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부가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제가 썼던 댓글에 있는 오개념을 바로잡아 주시거나 하면서 서로 또 공부가 되거든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쉬는 시간마저도. 그래서 그렇게 쉬는 시간을 활용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또 그 한마음 카페에 올라가서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꼭 댓글도 비공개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공개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공개로 달아주시는 선생님의 답변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분도 그만큼 내가 공부한 게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개로 답변을 달아주시는 거라 생각을 했고, 또 그 답변을 보고 다른 분들이 부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머리가 환기가 되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에는 집중이 또 잘 돼요. 다만 유혹이 있죠. 이 핸드폰으로 커뮤니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인터넷 기사에 빠질 위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자신의 의지로 정신력으로 버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쉬는 시간에도 다른 영양 선생님들과 질문도 올리고 답변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한마음 카페에서 정말 멘탈 관리를 정말 잘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질문 이외에 어떤 조언이 필요하거나 고민이 생겼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딱 2번 올려갔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거의 임용고시 막바지쯤 되었을 때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이번에 합격을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었는지 궁금했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올려봤더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했던 게, 그 많은 선생님들이 또 한 번은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고 1년차 말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정말 힘들기도 힘들고 웃을 일도 많았는데 이제 1년 말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 2년차 되신 선생님들은 2년차에는 좀 괜찮을까요? 괜찮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또 올렸었는데, 그때도 먼저 산 선생님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위로가 정말 많이 멘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마음 카페를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하거나, 또 하나는 질문을 받아주거나, 또 하나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 멘탈 관리용으로 한마음 카페를 많이 이용했어서, 저는 쉬는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붙잡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3가지 공부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3가지만큼은 모든 선생님들이 적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3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뭐 인강이 좋아요, 직강이 좋아요? 아니면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요, 스터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손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워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본인의 공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합격 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멘토로 삼았던 합격 수기의 선생님은 워드로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게 좋아서 글씨가 날아가더라도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기로 정리를 했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가장 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저한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해드릴 거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 답변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모토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였어요. 1년은 되게 길기도 길지만 정말 짧거든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자라고 생각을 해서 직강 대신에 인강을 들었던 거고, 저는 독서실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왜냐면 이제 쉴 때도 그냥 잠깐 쉴 수 있잖아요. 편하게 침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침대가 있어서 나는 침대에서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독서실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스타일을 찾으셔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방법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쏙 캐치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흡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도 없앴어요. 저는 지금도 친구들이 독한 이라고 하는데, 핸드폰도 저는 제 원래 기존에 쓰던 번호는 없애고 대신 PC 카톡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PC 카톡으로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정말 간간히 생존 신고 정도만 하고요. 대신에 새로운 폰번호를 팠어요. 이건 친구들도 잘 모르는데, 새로운 폰번호를 만들어서 그 번호는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카톡방이나 밴드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하고 연락할 때, 물론 노는 연락이 아니라 정말 공부에 관해서 연락이 필요할 때 그런 용도로 폰 번호를 이제 새로 만들었죠. 기존 번호는 없애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서 대신 친구들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 2번째 새로운 번호를 친구들한테 알려줘서 그 번호로 이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꼭 1년 만에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공부하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독서대 쓰시고요. 스트레칭 꼭 하시고 체력 관리를 위한 그런 유산소 운동 정도를 하는 거는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으니까 꼭 공부하시는 자세, 바른 자세로 공부하셔서 건강하게 고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저의 노하우가 궁금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힘드시거나 하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응원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릴 테니까요. 힘드실 때마다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래서 제가 지금 역량교사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진로 상담이나 역량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말 행복하고, 또 지금 제 위치에서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제가 임용고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